네, 이번 시간은요, 새로운 시간입니다. 왜 새롭냐고요? 바로 2017년 제2의 시험인데 언제 봤습니까? 2017년 5월 7일 날 시행됐던 문제입니다. 건설안전기사인데요. 우리는 시험 시간은 6과목이니까 3시간이에요. 3시간이라는 과목당 30분을 배정하고요. 한 문제당 1.5분입니다. 바로 이 과목은요, 6과목으로 구성되어 있고 역시 한 문제당 5점이죠. 그래서 한 과목당 100점으로서 여러분 알아둘 게 있어요. 반드시 전체 평균 60점이 돼야 될 거고 한 과목이라도 35점이 되면 안 됩니다. 몇 점부터 된다? 40점이 돼야 됩니다. 잘 나가는 얘기죠. 우선요, 이걸 시행하기 전에 사례를 하나 제시하려고 합니다. 이 사례가 역시 여러분 이렇게 보일지 안 보일지 전화로 지금 안 잡힐 겁니다. 그러나 대충 이제 지금 카메라에 잡힐 수가 있는데요. 어떤 분이냐 그러면요. 76세예요. 76세. 76세인데 이렇게 나왔어요. 교수님 덕분에 언제 왔냐? 공개할 수 있습니다. 3월 23일 날이에요. 2017년. 교수님 덕분에 필기시험은 76점으로 통과했지만 필답형은 나이가 76세라서 그런지 암기가 잘 안 되네요. 팁 좀 주세요. 그럼 제가 바로 팁을 보냈습니다. 오로지 기출문제 2017년부터 역순으로 손으로 쓰면서 하면 필답형 30점을 목표로 할 수 있는 것만 하세요. 이랬어요. 그랬더니 드디어 2017년 5월 26일 날 문자가 왔습니다. 또 뭐라고 해요? 교수님 감사합니다. 산업안전 산업기사 시험에 72점으로 합격했습니다. 나이가 76세라서 유용하게 쓸 수 있을지 모르지만 능력을 시험해 보았답니다. 그래서 제가요, 이 76세 분이 2017년 1회 때 5월 26일 최종 합격을 했기 때문에 저는요, 지금 저한테 문자 오는 거 뭐 60세니 57세니 이거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요, 여러분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혹시 이 가운데도 76세 넘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76세가 2017년 5월 26일 날 1회 시험에 합격했고요. 공식적으로 산업인력공단에서 시험 본 중에 가장 고령자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2016년 어쨌든 5월 21일에 발표됩니다. 그전에는 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도 틀림없이 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도 되겠습니다. 또 저 강의가요, 2018년부터는 한국방송통신대학과 한국폴틱대학에서요, 학교와 학교로 협력 간에 구성을 해가지고 방송통신대 방송국에서 방송통신대 학생 얼마나 18만 명입니다. 18만 명인데 우리 폴리텍 대학생 2만 4천 명들이 그들이 100%는 보지 않겠지만 대부분 학생들이 시청하고 있다는 것도 알려드립니다. 그래요. 1과목인데요.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주가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기록 보존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첫째, 피해 상황. 피해가 얼마나 났는지 이거는 보존하지 않습니다.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재해 발생 일시 및 장소라든지 재해 발생의 원인 및 과정이라든지 재해 재발 방지 계획 같은 거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산업재해 발생 시 반드시 3년 동안 기록 보관해야 되는 이 내용 4가지. 요 4가지는 실기 필답형에도 나올 수 있는 문제입니다. 뭐냐? 사업장 개요 및 근로자 인적 사항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둘째, 재해 발생의 일시 장소, 재해 발생 원인과 과정, 재해 재발 방지 계획이지 피해 상황은 보관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재 1-42쪽, 1-117쪽 또 2016년 3월 6일 출제됐었고요. 법은 어디 있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 2 산업재해 기록에 명쾌하게 정의돼. 왜? 여러분할 때 확신을 드리고자 이렇게 만들어 두었습니다. 2번입니다. 테일러는요, 테일러가 제창한 기능형 조직이에요. 발전된 조직의 형태로 중규모 사업장에서 적합한 안전관리 조직은 정말 시험에 합격시켜 주겠다고 이렇게 우리가 열심히 했는 덕입니다. 우리는 근로자 수로 나올 때 100명 이하면 뭐예요? 라인 시기를 할 것이고 스텝형은 100에서 500명까지도 답이 벌써 나왔어요. 라인 스텝은 얼마? 1000명 이상이에요. 이런 거 있나 없나? 없어요. 그래서 여기 정의를 딱 정했습니다. 답은 몇 번? 2번 스텝형이 답이었습니다. 우리 교재 역시 1-31쪽에 그대로 있어요. 2016년 3월 6일에는 기사와 산업기사에 동시에 출제됐죠. 2016년 5월 8일도 출제됐어요.
2016년 10월 1일 날 역시 산업기사로서 출제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기사를 공부하면 산업기사가 되고 산업기사를 공부하면 기사가 되겠습니다. 그럼 3번 가죠. 3번은요. 추락이라든지 감전위험 방류. 그럼 알아둘 게 있어요. 안전모의 종류는 A, B, E가 있고요. A, E가 있고 또는 A, B, E가 있죠. 그럼 여기서 알아둘 것은 A, B는 뭡니까? 낙하, 비례. B는 추락 방조용이에요. E는 낙하, 비례, 감전 방조. A, B는 낙비, 추, 감전 방조. 그럼 여기서 감전, 추락 및 감전 방조용이니까 추락과 감전 방조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B가 없으니까 당연히 A, B형을 말아요. 안전모의 성능 기준, 일반 기준으로 틀린 것은 그래요. 턱근의 폭은 얼마? 10mm 이상이 맞아요. 안전모의 수평 간격 1mm 이내는 못 맞춰요. 안전모를 딱 이렇게 있으면요. 이 수평 간격이 1mm 안에 들 수가 없어요. 왜? 사출 자체도 휘어집니다. 그래서 반드시 얼마를 하냐? 5mm 이상으로 만들어 두었습니다. 세 번째, 안전모는 모체 착장제 턱근을 가져야 하고요. 안전모의 착용 높이는 85mm 이상이고 외부 수직 부위는 80mm. 이거는 안전모의 일반적인 구조 기준으로 법으로 정해진 내용이고요. 이 내용은 우리 교재 1-87쪽에 있고요. 수평 간격은 모체와 내면과 머리 모양이 점에서 측면 간의 거리를 가지고 우리는 수평 간격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번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보건표지의 종류 중 금지표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에요. 금지표지는 탑승금지 맞죠? 금연도 금지표지예요. 사용금지 금지, 접촉금지라는 것은 없습니다. 보겠습니다. 출입금지, 요거는 그림으로도 어디에 나와? 실기에도 나옵니다. 보행금지, 차량통행금지, 사용금지, 탑승금지, 금연, 하기금지, 물체이동금지가 있지 접촉금지라는 건 없다. 답은 몇 번? 4번이었습니다. 다섯 번째, 가기 전에 조금 더 보면요. 우리 교재 94쪽에 있고 2016년 3월 6일, 2016년 5월 8일도 있습니다. 출제되었습니다. 법에 있죠. 이것은 저 마음대로 한 것.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에 의해 안전보건표지의 종류와 형태로서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섯 번째 문제는요. 바로 재해손실 평가 방식 중 하인리 방식의 한 개 중 간접비에 해당되는 겁니다. 하인리는요. 1대4의 법칙을 만들었죠. 하인리 1은 직접비고 4는 간접비. 그럼 이 간접비니까 뭐만 찾으면 돼? 1인 직접비를 찾으면 되겠죠. 시설 복구비는 간접비예요. 교육훈련비도 간접비예요. 생산손실비도 간접비예요. 답은 장리비는 바로 직접비에 해당되겠습니다. 답은 3번이죠. 하인리의 간접비는요. 인적, 물적, 생산, 임금, 시간부터 기타 손실 등이고요. 어디 있냐? 우리 교재 1-55쪽에 직접비와 간접 명쾌하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2016년 5월 8일 날 산업기사 출제됐고 2017년 3월 5일 날 또 출제된 문제가 되겠습니다. 바로 이것은요. 정보를 드리는 이유는요. 그래서 제가 공부할 때는 최근 문제가 정보를 합격을 좌우합니다. 그래서 때로는요. 지금 강의할 때는 오타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여러분 자료실이라는 책은 정상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왜? 오타는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번입니다. 연평균 근로자 수가 1,100명인 사업장에서 한 해 동안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연천인율은 얼마인가? 당 근로자는 하루 8시간, 연간 250일 한다. 이거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 없잖아. 왜? 공식이 연천인율은 연평균 근로자 수분의 연간 사상자 수 곱하기 1000이니까 평균 근로자 1,100명, 연간 사상자 17명 곱하기 1000으로 하면 얼마? 15.45가 나온다. 답은 얼마? 3번 15.45. 이렇게 찾으면 되겠고요. 1-52쪽이 있습니다. 2016년 3월 6일 날, 2017년 3월 5일 날 출제되었습니다. 7번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의 의무에 해당하는 것이에요. 참 어려워요. 첫째, 사실은 이 모든 게 어떻게 다 사업주의 의무예요. 그러나 법에 꼭 명시된 내용을 찾아라 이 말입니다. 산업안전보건정책 수립, 집행, 조정 및 통제에 관한 이거는 정부가 하는 거죠. 알아둘 게 있어요. 정책이란 말은 항상 정부가 하는 거예요. 사업장에 대한 재해 예방 지원 및 지도 누가 한다? 안전관리자라든지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예요.
세 번째, 산업재해에 관한 조사 및 통계 유지 관리 누가? 안전관리자, 바로 여러분이 하는 거죠. 그럼 답이에요. 4번, 해당 사업장 안전과 보건에 관한 정보를 누구에게 제공한다? 근로자에게 제공. 그럼 법 어디에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게요, 법적으로 사업주의 의무입니다. 첫째, 사업주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이행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증진시킨 한편 국가의 산업재해 예방식에 따라야 합니다. 따라야 한다는 것은 참 무섭습니다. 국가가 까라면 까는 거야. 삼성이 있잖아요. 대단하잖아요. 근데 대통령 할 때 절제를 메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때요? 물론 민주정부이기 때문에 당연히 따라야 되겠지만, 그래서 국가의 시책에 따르지 않고 국민도 살기, 국민이 주인인 국가지만 상당히 어렵습니다. 또 그뿐 아닙니다. 반드시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국가가 원하는 산업 예방 시책에 따르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50명 이상 사업장인 안전관리를 돌아 4천만 원 이상부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써라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에 정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지켜야 되고요.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고 근로조건을 개선해야 됩니다. 해당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어떻게 제공할까요? 여기 나왔잖아요. 그뿐 아닙니다. 다음 각 호역에 해당하는 자는 설계, 제조, 수입 또는 건설할 때 법과 법의 명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지켜야 하고 그 물건을 사용함으로써 인하여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로 기계기구와 그 밖의 설비를 제조, 수입하는 자도 이 내용을 지켜야 되고 원재료 등을 제공하여 수입하는 자도 지켜야 되고 건설물 설계, 건설하는 자도 당연히 지켜야 합니다. 어디 있습니까? 우리 교재 1-108쪽에 있고요. 2016년 5월 8일 날 또 출제됐고 2016년 10월 1일 날 또 출제되었습니다. 정보 제공입니다. 법에 산업안전보건법의 제5조의 사업주의 의무라고 명쾌하게 명시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8번째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사용자위원회 구성 기준으로 틀린 것을 알아둘 게 있어요. 사용자위원회입니다. 근로자위원회 아니에요. 그러면 안전관리자는 당연히 봐요. 여러분이 알아둘 게 있어요. 안전관리자가 되면요, 근로자가 아니고 사용자로 들어가 버려요. 두 번째,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요거는 근로자위원.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요, 근로자위원회에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제도입니다. 해당 사업장의 사업자는 당연히 사용자들, 해당 사업의 사업자가 대표가 지명하는 구명인의 해당 사업장 부서장도 사용자위원. 그래서 사용자위원 4가지는 해당 사업장 대표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위원회예요. 그래서 요 내용은요, 실기 역시 어디도 나온다? 필답에 나오고. 아, 그럼 이거는 아니야. 요것도 물론 포함돼요. 요것도. 해당 사업의 대표자가 지명하는 구명인의 해당 사업의 부서장도 사용자위원이 됩니다. 이것은 우리 교재 1-115쪽에도 있고 2015년 9월 19일 날 문제 2번으로 출제되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25조의 2에 명쾌하게 법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9번째 문제인데요. 재해 발생 원인 중에서 간접 원인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재해 원인요, 직접 원인 몇 가지가 있어요? 2가지와 간접 원인 5가지가 있죠. 그러면 기술적 간접 원인이에요. 불안전 상태 직접 원인으로서 뭐요? 물적 원인을 말하는 답이 나왔잖아요. 이거는 우리 교재에 제가 항상 나온다고 강조했던 문제. 관리적 원인, 교육적 원인 다 간접 원인입니다. 이 간접 원인 5가지와 직접 원인 2가지인데 답을 찾는 거는 간접 원인이 해당하지 않는 것이니까 당연히 직접 원인. 답은 몇 번? 2번이 되겠습니다. 우리 교재 1-42쪽도 있고 문제에도 명쾌하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2016년 5월 8일 날 또 출제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연도 문제 10년치만 보면 반드시 안전하게 합격할 수 있다는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10번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 의결 사항이 아닌 것입니다. 첫째, 산업재해 예방 수립에 관한 사항 해야 됩니다. 둘째, 근로자의 건강진단 및 건강관리 사항 해야 됩니다. 재해자에 관한 치료나 재해 보상에 관한 사항, 이런 내용은 법에 명쾌하게 적용됐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 의결 사항이 아닙니다. 안전보건관리 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도 역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 의결 사항이고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 의결 사항은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안전보건 규정 작성,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 작업환경 측 작업환경 개선, 근로자의 건강관리, 중대재해에 관한 사항, 산업재해 통계 기록 유지에 관한 사항,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도입한 경우
안전보건 조치에 관한 사항도 해야 되고요. 이것은 우리 교재 1-32쪽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알아둘 게 있어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19조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알아둘 게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 의결 사항과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의 업무는 같아요. 그래서 1번에서 5번까지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부터 근로자의 건강진단 및 건강관리의 사항은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업무입니다. 다시 말하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업무와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업무는 동일한 내용이 5가지가 있다는 걸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11번째입니다. 객관적인 위험을 작업자나 나름대로 판정하기 위해 수행하고 있는 행동이 옮겨지는 것이 뭐야? 위험이 있으면서도 위험이자 리스크 있으면서도 나름대로 판단하는 리스크 테이킹이라고 그러죠. 테이킹. 답은 2번이었습니다. 계속해서 해설을 보겠습니다. 11번은요. 봐요. 리스크 테이킹이 뭐냐 그랬더니 객관적인 자기 편리한 대로 판단하여 의사결정을 하고 행동에 옮기는 현상이 되겠습니다. 안전태도가 양호한 자는 리스크 테이킹의 정도가 작고 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안전태도 수준이 같을 경우 작업자의 달성 동기, 성격, 일의 능력, 적성병치, 심리상태, 각종 요인의 영향으로 리스크 테이킹 정도는 변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재 2-13쪽에 합격 날개, 합격 예측에 정의를 해두었습니다. 12번째입니다. 위험 예지훈련 4라운드 기법 중 진행 방법. 본질 추구는 몇 단계냐? 당연히 2단계죠. 1단계는 뭐요? 현상 파악에. 2단계 본질 추구죠. 3단계는 대책 수립입니다. 4단계는 행동 목표를 설정하는 단계. 요거는 뭐다? 실기 필답형 시험에도 잘 나오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우리 교재요. 1-10쪽도 있지만 2016년 3월 6일, 2016년 5월 8일 기사 산업기사, 2017년 3월 5일 날 최근에도 기사와 산업기사 동시에 출제되었던 문제입니다. 13번째 문제 되겠습니다. 13번째는요. A 사업장에 무상해, 무사고, 위험 순간이 300건이에요. 그럼 이걸 알아둘 게 있어요. 1:29, 300. 하인리의 법칙은 아니라는 거죠. 만약 여기서 나오는 거 무상해, 무사고, 위험 순간이 300건 발생했다. 이건 정상적 1:29, 300이잖아. 그럼 이거는 경상해. 이게 300건이에요. 그럼 이게 무상해, 무사고, 하인리는 이렇게 돼서. 그러나 뭐라 그래요? 버드의 재구성 비율이라고 했어요. 버드는 어때요? 1대, 10대, 30대, 600이. 600이 바로 뭐다? 무상해, 무사고, 위험 순간이니까. 요놈이 반으로 줄였어. 그럼 2로 나누면 300이 되죠. 그럼 여기 뭐요? 300건 발생했다면 버드의 제휴 따라 경상은 1대 10대니까 경상이잖아요. 경상에 요것도 2로 나누면 얼마? 5를 찾으면 답은 5 이래 되겠네. 그래서 여기서 버드 이론 1대 10대 30대 600을 그림으로써 여러분한테 확신을 시켜주었고요. 특히 600은요. 무상의 무사고 순간, 위험 순간 이걸 알아두고 물적 손실만 발생하는 것은 30이에요. 경상은 물적과 인적이 동시에 발생한다. 이 내용은 이것만으로도 시험에 나왔던 내용을 여러분이 가연도를 풀었다면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가연도를 어떻게 푼다? 역순으로. 2017년 5월 7일, 2017년 3월 5일, 2016년 이렇게 역으로 풀어간다. 왜? 최근 정보가 합격에 많은 도움을 주고 어쩌면 합격에 좌우할 수가 있습니다. 이 교재는요. 우리 교재 1-45쪽에 있고요. 2016년 5월 8일 봐요. 2017년 5월 7일에는 기사, 산업기사 동시에 출제되었습니다. 14번은요. 뭔가 이상해요. 그래서 틀렸어 이게. 뭐냐. 이 내용이 맞죠. 이거는 뭐냐 하면 다음 중 안전, 검사, 대상, 유해, 위험, 기계가 아닌 것이에요. 그럼 찾으면 돼요. 그럼 이거는 생각하지 말고 안전검사 대상, 유해, 위험, 기계가 아닌 것은 롤러기는요. 안전검사를 해야 돼요. 국소배직 장치, 이동식은 하면 안 되지만 이동식 외에는 할 수 있습니다. 사출 성형기 형체결력이 290kg 미만은 제외합니다. 그러나 크레인입니다. 전격 하중이 2톤 이상인 것은 제외한다. 그래. 2톤 미만을 제외하면. 요걸 잘 봐요. 그 답이 몇 번? 4번이에요. 그 이런 문제가 우리 출판사에서 타이핑을 하면서 엉터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안전검사 대상 유해위험기가 아닌 것은 물론 여러분 이제 자료실이라든지 우리 교재는 정상으로 나가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안전검사 대상 유해위험 기구는요. 프레스 전단기, 크레인, 바이모,
전기 가중이 얼마가 걸렸어? 2톤 미만이잖아요. 여기는 2톤 미만인 적용한다. 근데 요 말을 요런 것도 잘 봐야 돼. 그래서 조금씩 시험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 외에 리프트, 압력유의 공도라, 국수배기 장치, 원심기, 하악 설비, 부속 설비, 건조 설비, 부속 설비, 롤러기, 사출 성형기, 고소 작업대, 컨베이어, 산업용 로봇도 다 뭐다? 우리는 이런 것들도 우리는 안전검사 대상 유효위원 기계고요. 우리 교재 1-76, 1-116쪽도 있지만 2015년 9월 19일 날 2017년 5월 7일에는 기사 산업께서 동시에 출제 어디 있어? 법에도 있어요. 산업안전보호 시행령 28조 6에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하죠. 15번입니다. 재통계적 원인 분석 방법 중 다음에서 설명하는 것은 2개 이상은 문제가 그럼 2개, 2개. 벌써 이거예요. 2개. 분석안에 사용되는 것으로 데이터를 집계하고 표로 표시하여 요인별 결과 내역을 교차한 그림을 교차했잖아. 이게 가지고 뭐냐 하면 크로스도라 그러죠. 크로스도. 맞는지 찾아보겠습니다. 있죠? 봐요. 4번이 답이 되겠죠. 파레토도는 막대 그래프죠. 특성 요인도는 빽딱이 어골상으로 이렇게 하는 거지 않습니까? 관리도는 상한과 하한을 이렇게 주황점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답은 4번인데 크로스도 2개 이상은 문제를 관계 분석하는 거다. 1-78쪽에 있고요. 2014년 9월 20일 날 문제 11번으로도 출제됐습니다. 16번째입니다. 무제운동을 추진하기 위한 중요한 3개의 기둥에 속하지 않은 것은 무제운동의 세 기둥이라고 하고 3요소라고. 첫 번째는 뭐예요? 벌써 틀렸네. 본질적으로 뭐예요? 위험 예지 훈련 4단계 중에 시험 문제 나왔잖아요. 제2단계가 바로 본질 틀렸죠. 바로 무제운동의 3요소는 이거잖아요. 첫째, 소집단 자주활동 활성화, 최고 경영자의 은경 안전경영야세, 관리감독자의 적극적 주의. 그죠? 바로 최고 경영자의 안전경영 사업주가 해야 될 것이고, 관리감독자의 안전보건 추진은 관리감독자가 해야 될 것이고, 직장 소집 자주활동 활성화 누가 해야 돼? 근로자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안전이고 뭐고 잘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이 우리나라는 의지가 있잖아요. 여러분 집에서 누가 가장의 의지가 중요합니다. 그뿐 아닙니다. 회사는 사장의 의지가 중요하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요, 우리 가정들은 남자가 가장이잖아요. 그런데 누가 가장 역할을 합니까? 어느 날부터 아내들이 가장의 역할을 합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어느 날부터 말을 바꿔야 돼요. 남자들이 50이 넘거나 60이 넘으면 여자한테 찍소리도 못하고 산다. 왜 찍소리를 못하고 삽니까? 이 강의는 우리 아들들도 보고 있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나이 60에도요. 반드시 우리 집사람이 이불 펴고 이불 개고 하는 것도 우리 집사람이 합니다. 누가 그러더라. 그런 얘기 하지만. 그럼 어디 가서 그런 얘기. 제가요. 정말 오늘은 2017년 6월 6일 현충일 날입니다. 남들이 다 놀고요. 현충일 기념일에 가는데 저는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혼을 바쳐 여러분의 합격을 위해서 하는 일도 있지만 가족을 위해서 하고 있어요. 왜 내가 큰 소리 치지 못합니까? 우리 집 사람은 현모 양처입니다. 오로지 남편만 자식만을 위해서 밥하고 빨래하고 봉사하는 사람입니다. 왜 제가 큰 소리를 못 치죠? 나는 이분을 강의 보는 것은 여성들도 많이 보지만 어느 날부터 우리는 여성의 평등 시대에서 여성의 상위 시대예요. 지금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 여성 강의를 몇 프로 한다? 30% 한다. 저는 건의했어요. 왜 30% 하냐고. 100% 하라고. 그런데 실력이 되면 100% 해야 되잖아요. 근데 안 되는 걸 억지로 30% 만들면 안 된다. 또 그뿐은 아닙니다. 제가 세미나 가서도 얘기했어요. 지금 초등학교 선생님들 남자 먹여요. 여자 대부분입니다. 중등학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능력 된다면요. 판검사도 지금 누가 더 많습니까? 여자가 많습니다. 굳이 몇 % 하지만 지금은요. 여성이 남성이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똑같다고요. 능력되는 사람이 대통령 하는 거 아닙니까? 바로 우리 중요한 것은 나는 여기서 뭔 얘기하냐 하면 우리는 무제운동의 3요소도 최고 경영자의 안전경영자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겁니다. 저는 지금 이 강의를 보고 있는 수만 명의 여러분들도요. 남성이나 여성이를 떠나서 자기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한다면 내가 하늘나라에 갈 때까지 큰 소리 팍팍 치면서 사셔야 된다는 그 얘기를 강조하고자 합니다. 그래요. 시험에는 그게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림으로 제가 했고요. 우리 교재 1-8에도 있고요. 2016년 3월 6일, 2016년 5월 8일, 2017년 3월 5일 날 또 출제됐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이 내용은 실기 필답형 시험에도 잘 나오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죠. 17번째 문제인데요. 재분석하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보행 중 걸어가고 있다가요. 작업자가 바닥에요. 미끄러지면서, 그러니까 바닥에 전도됐네요. 미끄러지면서 주변의 상자와 머리를 부딪혔습니다. 머리에 상처가 입은 경우 이 사고의 긴 물은 뭐 때문에 넘어졌다. 이유는 바로 바닥에 미끄러져. 그럼 답이 긴 물은 바닥이에요. 그럼 가해 물은 뭐겠어? 어디에 부딪혔노? 상자가 되겠습니다. 그럼 답은 어떻게? 바닥. 한번 보겠습니다. 긴 물이라는 것은 재해 발생의 주된 원인이며 재해를 가져오게 하는 근원이 되는 기계장치, 물 또는 환경을 말해요. 그래서 결론은 뭐예요? 불안전 상태예요. 답은 몇 번? 바로 물건이니까 1번이었고요. 가해물은 직접 사람에게 접촉해 피해를 주는 기계장치, 물건 또는 환경이니까 답은 바로 가해물의 상자였다. 그래서 이 그림을 한번 보여놨어요. 바로 이것은 정작업을 하고 있는데 가해물은 파편이 되고 긴 물은 정리해서 원인이 됐죠. 그 다음에 여기 역시 크레인이 했으면 크레인이 긴 물이고 가해물은 매단 짐이 된다. 이렇게 예로도 확실하게 표시를 했고요. 우리 교재 1-42쪽에 합격 날개, 합격 예측 만들어 두었고 2016년 5월 8일 날 또 출제가 됐었습니다. 18번째 문제입니다. 여러분의 업무입니다. 산업안전보건 법령상 법에 있다 그랬네요. 안전관리자 업무가 아닌 것은 첫째, 해당 사업장 안전교육계획의 수립이라든 안전교육의 실시 가능한 보좌도 해야 되고 좋은 지도도 여러분이 해야 됩니다. 둘째, 사업장의 순회점검 지도 조치여건이 해야 돼요. 법 또는 법에 의한 명에 정한 안전에 관한 사항이야 관한 보좌 및 좋은 지도 해야 돼요. 넷째, 작업장 내에서 사용된 전체 한계장치. 이거는 뭐요? 한계장치니 국소배기장치 나오면 여러분이 알고 보건관리자가 해야 돼요. 답은 4번이에요. 그럼 이 문제는요. 2017년 지금 5월 7일이잖아요. 지금 우리는 건설안전기사를 하고 있는데 산업안전기사도 그대로의 문제가 똑같이 출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어떻게 건설안전기사 따면 자동적으로 뭐가 된다? 산업안전기사도 딸 수가 있어요. 과목 면제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건설업에 종사한다. 건설안전기사를 따고 산업안전기사를 딴다면 반드시 제가 항상 그랬어요. 산업안전 지도사 공부를 좀 해라. 이 지도사는요. 현재 2017년 제가 6월 6일이라고 그랬잖아요. 6월 6일 자격증 중에 안전 관련 자격증 최고봉입니다. 이 지도사는요. 반드시 컨설팅을 하게 돼 있고 사업주의 역할을 하게 된 것이 지도사입니다. 전화 상담을 받습니다. 언제든지 연락해도 좋습니다. 지금 지도사는요. 기사시험 정도라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안전관리 업무 10가지를 계속했으니까 굳이 안 보셔도 될 거고 여러분 업무니까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은요. 우리 교재 1-32쪽에 있고 2016년 3월 5일 날 또 출제됐지만 이 산업안전보건부 어떻게 시행령 13조의 안전관리 업무자로 명쾌하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19번째입니다. 19번인데요.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과 보건 표지 속에 그림 또는 부호의 크기는 안전보건표지의 크기와 비례하여 안전보건표지 전체 크기 몇 % 한다? 30% 한다고 수없이 나왔던 문제고 제가 수없이 강조했던 거고 안전표지의 크기군요. 산업안전표지 속에 그림 또는 크기는 안전보건표지의 크기와 비례하여 하면 잘 이뻐요. 얼마? 30% 이상이에요. 우리 교재 1-95조, 1-118조 2017년 3월 5일 날 산업기사에 출제된 법 어디 있냐? 시행규칙 제9조에 있습니다. 드디어 20번입니다. 20번은요. 뭐라고 나오냐면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안전점검 실시에 의한 구분에 해당되지 않는 것. 이건 3가지밖에 없어요. 시설물 안전관리법에 건설업 시설 관리입니다. 첫째, 정기점검이 있습니다. 정밀점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긴급점검이 있습니다. 임시점검. 요거는 건설물 시설관리법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시설물 안전관리법 특별법상 안전점검의 종류는 정기점검이 있고 이거는 A, B, C급은 반기에 1회 이상 해야 된다는 내용이에요. 조금 더 해설을 보면요. 바로 긴급점검은요. 관리 주체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관리 주체의 긴급점검을 요청할 때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정밀점검이 있고 그래서 우리 시설물 관리법에는 바로 뭐가 없다? 임시점검이 없고 정기점검, 정밀점검, 긴급점검 3가지가 있다는 걸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우리 교재 1-78쪽에 합격날 합격시에 있습니다. 또 우리 교재 147쪽에도 명쾌하게 더 이쁘게 만들어 두었고요. 2014년 3월 2일 날 20번에 출제되어 있었고요. 2015년 5월 30일 19번에 출제. 그럼 문제 자체 위치도 틀리지 않았습니다. 우리 이렇게 해서 2017년 5월 7일 날 문제를요. 2017년 6월 6일 날 현충일 날 여러분과
저가 함께했습니다. 다음 과목은 보이고 있습니다. 산업심리및 교육에서는 더 현명한 강의, 명품 강의, 합격의 강의로 여러분께 선물토록 하겠습니다.